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2월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수험 번호와 본인의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 내 문서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파일을 정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별 얘기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맨 마지막에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A4 용지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체 슬라이드는 6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꼭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별 지시사항이 없으면 글자는 깜장색 그리고 흰색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이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하고 하단의 로고들을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하셔서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했군요. 그 이외의 세부 조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의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에 ITQ라고 하는 방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여러분의 수험번호 8자리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작업하시면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체 구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파일의 크기가 A4 용지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제일 끝자락에 슬라이드 크기를 정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작성하셔야 되니까 슬라이드는 A4 용지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미세하게 크기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6장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를 때와 위쪽에 반짝이를 누를 때는 기능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있는 친구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서 아랫동네에다가 도형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제목만 있는 친구를 준비하겠습니다.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표나 차트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 글자를 눌러서 아래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목 및 내용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친구를 또 만드실 때에는 반짝이 단추를 누르시면 쌍둥이가 생깁니다. 맨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도 새 슬라이드 글자를 눌러서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들을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 있는 친구로 넣어줄게요. 총 슬라이드 6장 준비했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이나 하단의 로고를 만드는 건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셔서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 친구를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요 라고 선택하셔서 문제지에 보시면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쭉 넘겨보시면 2번 슬라이드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제목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옅은 색의 막대를 그려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직사각형을 아래쪽에 쭉 길다란 막대로 그려주시고요. 색깔이 좀 옅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도형을 채우실 때 옅은 색깔로 채워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이 옅어져요. 만드실 때에 도형의 경우에는 그 도형에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에 나와 있으니까 선들을 없애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윤곽선이 없습니다. 다시 삽입의 도형 가셔서 그 위에 짙은 색의 사각형을 얹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얹었고요. 이 친구도 역시 색깔이 짙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테두리는 없습니다 라고 윤곽선은 없어요 라고 체크해서 나오시면 되겠네요. 제목의 경우에 지금 도형을 그렸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죠. 도형이 들어가 있던 요 테두리 점박이 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제일 앞쪽으로 나와줄래?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서식 메뉴가 뜰 거예요. 요 서식에서 제일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제목을 조금 위에다 당겨서 예쁘게 배치해 주시고요. 제목에 대한 글꼴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굴림의 40, 흰색으로 왼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군요. 글꼴 맞춰주러 갈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40, 색깔은 하얀색. 하단의 로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래쪽에 ABC 주식회사라고 들어가 있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집어넣어 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누르시면 우리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죠. 이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는 문서의 ITQ 안에 가시면 픽처라고 하는 그림 모아놓은 방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로고 1번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네요. 왼쪽 하단에 있으니까 왼쪽 하단에다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크기가 너무 크죠. 크기를 적당히 줄이셔서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로고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위쪽에 서식이 뜨면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색깔 투명하게 해줄 겁니다. 투명한 색깔 어디가요? 요 회색 부분이요 라고 찍으시면 투명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쪽에 있는 제목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로고 부분 만들어 줬습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번호는 이미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의 위치를 바꿀 건 아니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작업을 다 하셨으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 친구를 닫고 나오시면 되는데 전체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제목 부분이 없지요. 그리고 아래쪽에 로고 부분도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스터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요 1번 딱지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요 제목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얘만큼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배경의 제목들이 쭉 깔려 있는데 누구만요? 제목 슬라이드만 깨끗하게 배경이 없어지는군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나와줄게요. 모든 슬라이드들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 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마스터에서는 분명히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바깥에 나와보니까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이 친구는 강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를 클릭하셔서 슬라이드에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를 넣겠다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다가는 넣지 않을 거거든요 라고 체크 같이 하셔서 모든 친구들 적용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슬라이드에서는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4번 슬라이드에서는 번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표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칸이 필요가 없군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표지 디자인에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네모나게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림으로 채워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집어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만들 거예요. 도형,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쫘라라 그려주시고요.
도형을 그려놓고 그 도형에다 채워줘라 라는 거죠. 도형을 채우겠습니다. 뭘로요? 그림으로요.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경로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면서 이미 그림을 한번 불러왔기 때문에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림 1번 삽입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림을 넣고 나서 투명도와 가장자리 부드럽게 다듬어 달라 라고 했군요. 도형을 선택하시면 위쪽에 서식 메뉴가 뜨고요. 그 서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가장자리를 얼마만큼 해줄 건지 숫자값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5포인트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투명도는 아무리 찾아도 메뉴에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선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그림의 서식 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서식이 뜨고요. 가장 첫 번째 깡통 붓는 거부터 시작해서 효과 주는 거, 그리고 크기 맞추는 거, 그림을 수정해 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투명도를 50%라고 수정하시면 되겠군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고요. 더 이상 이 서식은 그만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가위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워드아트 집어넣어 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를 넣을 거예요. 워드아트. 제일 첫 번째 친구, 밋밋한 친구를 선택하셔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변환을 해주시고요. 글꼴 그리고 반사 효과까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테두리를 콩 찍으시면 블럭 잡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위쪽에 서식 메뉴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효과를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에 변환해주는 친구가 보입니다. 휘어 내려가기를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죠. 글꼴은 궁서에 굵게 라고 되어 있으니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글꼴 궁서 굵게 해줘라. 그림자가 쓸데없이 들어있군요. 그림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작죠? 문제지와 비슷하게 크게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다면 서식으로 돌아오셔서 텍스트의 반사 효과를 찾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가셔서 반사해주는 친구 2분의 1 반사. 마지막으로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은 우리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 삽입하셔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군요. 오른쪽 위쪽에 배치.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살짝 줄이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처럼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설정해 달라고 하는군요.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뜹니다. 색깔에 대한 이야기 투명한 색으로 설정할 거예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목자 슬라이드네요. 목자 슬라이드에서 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궁서의 24라고 하는 건 이 제목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목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화살표가 깔려 있네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에 화살표 찾으셔서 기다랗게 그려주세요. 문제에서 도형은 선이 없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선을 꼭 지워 주십시오. 채우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셔도 되지만 윤곽선의 경우에는 꼭 지워 주실 것. 번호를 넣는 도형도 넣어볼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오각형을 찾아서 넣겠습니다.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글자, 담을 상자 필요하겠죠?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글씨를 써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글자들을 다 지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길게 다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궁서 크기는 24,
독감까지는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써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3개의 친구들을 몽땅 선택하시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이 도와주면 편하게 복사할 수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죠? 복사하겠다 라는 거고, 쉬프트까지 같이 누르면 선 맞춰서 복사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고, 클릭해서 당겨주시고, 클릭해서 당겨주시면 복사가 끝났네요. 글씨 입력하도록 할까요? 번호에도 글꼴 맞춰줄게요. 전체를 같이 잡으셔서 글꼴 궁서, 크기는 24.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친구, 얘가 누군가와 연결시켜줄 링크가 걸린 친구로군요.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이라고 했고요. 하이퍼링크 연결하시게 되면 어디다 연결할 거냐고 대화창이 뜰 거예요. 우리 현재 문서에다 연결할 거죠. 현재 문서.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슬라이드 4번이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링크가 걸리면서 글씨가 파랗게 밑줄 쫙 그어집니다. 그림도 집어넣어서 마무리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우리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5번을 불러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삽입 단추 누르시면 5번에 있는 모든 6개의 그림이 다 들어오는군요. 일부분을 잘라야 되겠네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뜨죠. 거기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르기 단추 누르셔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이 장착되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범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드래그 하셔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군요. 배치 비슷하게 맞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을 넣는 슬라이드로군요. 글씨를 좀 써볼까요? 타이핑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빨간색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지 한번 더 찬찬히 찾아봐 주십시오. 글씨를 입력하실 때 영문 일단 먼저 작성, 한글을 따로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같은 글머리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글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영문이 늦으신 분들은 한글을 먼저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1수준의 문단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넣어라 라고 했군요.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위쪽에 단락의 모양을 앞쪽에 다이아몬드 새겨서 표현해 줄 거예요 라고. 나머지 두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준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수준 올림으로 하셔야 되겠죠. 한 수준을 올려 주시고요. 그 친구들의 기호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사각형. 글꼴을 맞추겠습니다.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글꼴은 도둠의 24, 도둠, 주간격은 1.5, 24라고 하는 건 1수준 첫 번째 친구들에 대한 얘기니까 얘네들만 크기를 24로 맞추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20으로 줄여주셔야 되겠군요. 1수준의 경우에는 글자가 굵기도 하네요. 굵게 표시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시사항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머리 기호를 맞췄고요. 글꼴 똑같이 도둠으로 맞춰줬고요. 줄간격 1.5 공통적인 것들은 맞춰주시면 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를 창 크기 줄이실 때 글자도 같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저희 한글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창의 크기 조절하다가 실수로 크기가 다 바뀌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창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도형의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옵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 들어있는 상자는 자동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맞추지 않겠다 라고 체크하셔서 나오시면 이렇게 상자의 크기를 내가 실수로 줄이거나 늘려도 항상 글자의 크기는 유지됩니다. 서식은 닫을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질 거고요. 글자만 한글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출력된 걸 보면 영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붓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너비를 좀 조절해 볼까요? 오른쪽에 빈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동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동영상을 집어넣을게요. 비디오. 이 장치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디바이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안에 ITQ라는 방이 있고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다. 동영상을 찾아서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조건을 보니까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실행해라, 반복적으로 재생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동영상을 삽입하시고 나면 위쪽에 서식 메뉴가 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비디오에 대해서 재생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시되어 있으니까 재생 탭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재생 단추 누르시고요. 시작할 때에는 자동으로 실행해라, 반복할 때에는 반복으로 재생해라 라고 체크. 세 번째 슬라이드 마무리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군요. 제목부터 입력하고 표를 만들어 볼까요? 표를 만들겠다면 몇 줄에 몇 칸인지 먼저 세어 보셔야 되겠군요. 줄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줄이 있고요. 칸으로 따지자면 한 칸, 두 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칸을 세셨다면 표를 만들겠습니다. 단추 누르셔서 열이라는 게 칸이에요. 2개의 칸, 이 열이고요. 행이라는 건 줄입니다. 줄은 4개였었죠. 4행.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표가 만들어지는데 크기가 많이 다르죠. 조절점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도형들 넣을 수 있는 공간, 위쪽에 도형들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타이핑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나와 있군요. 전체 표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도록 할까요? 도둠에 18. 별 얘기는 없지만 표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표 작업하고 있으면 표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인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면 레이아웃은 하나하나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맞춰주세요. 위아래도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표를 작업하고 있으니까 표에 대한 스타일도 마저 작성하고 도형을 만들도록 할까요? 자,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이라고 하는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탭 선택하셔서 표에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 이름이 똑 떨어지게 맞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죠? 출력물은 알록달록해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이라고 디자인 탭 눌러서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머리글 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밋밋하게 만들어집니다. 도형들을 넣어 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찬찬히 찾으셔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빙그르르 돌려서 도형을 표현하시게 되면 글씨를 썼을 때 글씨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빙그르르 돌리지 않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뜨지요. 거기에서 그 도형을 좌우 대칭이라고 왼쪽 오른쪽을 반사시켜주는 기능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죠. 좌측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세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도형을 선택하셔서 도형을 채워줄 적에 그라데이션으로 할 건데 선형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짙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옅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일단 밝아 보이니까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왼손이 도와줘야죠. 컨트롤 눌러서 복사, 쉬프트 누르면 직선,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복사하시고 복사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군요. 글씨 바꿔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도 두 개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사각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모서리가 쌍둥 잘린 친구들 선택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색상을 적당히 수정하시고 조절점을 보시면 모서리를 더 많이 깎아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서리를 더 많이 깎아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로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한 세트를 잘 만드셨다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사. 글씨 쓸까요? 도형에 대해서도 글꼴 맞추겠습니다. 전체 몽땅 선택하시고 글꼴 도둠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깜장색으로 보이죠? 글자의 색깔을 까맣게 해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차트 슬라이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제목 넣겠습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삽입 단추를 누르시고요. 세로 막대형 선택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엑셀 모양의 입력이 뜹니다. 데이터는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저희는 요 대상자와 백분율까지만 필요하지요.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를 지우실 필요 없이 그냥 요 조절점 선택하셔서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에다 대고 클릭하셔서 요 위쪽까지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필요 없는 항목 3, 4번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다만 만들어진 친구가 5개가 한 그룹으로 뭉텅이로 보이는데 여기 문제지에서는 5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이죠? 행과 열을 전환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열 전환이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막대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만들어지는군요. 더 이상의 차트 내용은 더 이상의 데이터 편집은 없을 거니까요. 데이터 편집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수로 잘못 만든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데이터 편집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면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시사항에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굴림의 16 외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군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선택한 게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설정합니다. 글꼴 굴림 크기는 16. 외곽선이 있어요. 선에 대한 건 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디자인으로 돌아오시고요. 하나하나 모양을 꾸며주는 건 서식에 가서 작성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테두리에 대해서 도형의 윤곽선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기에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조건을 보시면 차트의 제목 부분 그리고 영역과 값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들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콩 찍으셔서 글씨 넣도록 할까요? 글자를 쪼르륵 블럭 잡으셔도 되고 테두리 점선을 쿵 찍으셔도 되고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글꼴 궁서 크기는 24 굵게 표현하겠습니다. 채워주는 거 그림자가 있거나 테두리 있는 것들 요거는 서식에 가셔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채워줄게요.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도형에 윤곽선을 줄게요. 깜장색으로 윤곽선을 주겠습니다. 도형에 그림자를 넣어줄까요? 효과 가시면 그림자가 있을 거고요. 오프셋 위쪽이라고 했으니 이름이 똑 떨어지게 오프셋 위쪽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차트의 영역은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군요.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의 영역,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동네가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이름이 뜰 거예요. 그때 콕 찍으셔서 서식에 가시면 도형을 채워줄 수 있다고 했었죠. 도형에 채우는 거 노란색.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 도형을 채워줄 거예요. 색깔은 흰색. 데이터 서식을 보시면 백분율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빨강색 막대를 얘기하나 봐요. 하지만 빨강색 막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따로 보조축을 세워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빨강색이 언뜻 보이는 이 친구를 붙잡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얘를요 라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계열 차트를 종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백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백분율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입니다. 그 친구는 보조축으로 세울 거예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눌러서 나와 봅니다. 모양새가 많이 다른걸요? 숫자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소수점을 빼먹었군요. 확인하고 나올게요. 값을 표시해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2016년에 백분율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이면 요 동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백분율이라고 하면 요 빨강색 점을 얘기하는 것 같군요. 자, 요 빨강색 점을이라고 콕 찍으시게 되면 한 친구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선택이 되네요. 한 번 더 누르셔서 너만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값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값을 표시하는 건 레이블이라고 해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단추 누르셔서 값이 표현된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값이 표현된 게 우리는 오른쪽에 배치가 됐는데 결과물에서는 위쪽에 배치가 됐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에 서식 가시게 되면 위치가 우리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얘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은 지시사항이 없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요 눈금선들은 필요가 없을 테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이고 있죠. 요 데이터 테이블 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테이블 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까지 표시해서 포함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막대는 뭡니다. 빨간색 점은 뭐예요 라고 표현해 주는 범례까지 포함해서 표를 맹글어 줘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그냥 냅다 선택하셔서 지워줄게요. 딜리트. 지나가는 요 표식들의 경우에도 우리 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결과물은 표식들이 좀 커 보이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게 되면 그 친구를 깡통으로 채워주겠다 아니면 효과를 주겠다 계열에 대해서 막대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옵션들이 보일 텐데요. 자, 깡통을 누르시게 되면 표식에 대한 얘기를 수정할 수 있고요. 표식 옵션 열으셔서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이니까 기본 제공으로 바꿔서 형식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크기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잘 보이도록 수정을 해봤고요. 숫자 값들을 보니 왼쪽에 있는 친구 우리는 0부터 7000까지 보이는데 문제지에서는 4400부터 6200까지 숫자 값이 달라 보이네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보조축이 30부터 38까지 보입니다. 문제지에서는 30부터 39까지 보이는군요. 하나하나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 가시게 되면 막대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최소값을 숫자값 정해주시면 되겠죠. 4400, 최대값을 6200, 그 사이사이에 200만큼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축 역시 최소값은 30, 최대값은 39, 사이사이 지나가는 기본 단위는 3. 맞춰주시게 되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조정이 됐지요. 선들에 대한 모양도 세세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보이는 축 서식에 가시게 되면 축의 옵션에서 모양새 바꿔주겠다, 예쁘게 칠해주는 깡통 누르셔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선은 실선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진하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다시 확인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 서식 가시게 되면 깡통으로 부어주는, 예쁘게 칠해주는 친구,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이야기, 실선으로 좀 넣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도 마찬가지 테두리 선을 실선으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출력물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도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줄무늬가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글씨 쓰시고 도형의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미세 효과의 파란색 강조 1, 글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의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의 18,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을까요? 도형을 작성하실 때 출력물을 보시고 어떤 게 도형인지 어떤 게 스마트 아트인지 구분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만들어진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입체적인 느낌, 아니면 이렇게 돌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친구, 이런 거는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이외의 평평한 모양들은 다 도형들을 이용해서 작성한 겁니다. 구분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형들을 만드시고 나면 색상이 서로 다르게 보이니까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넣도록 하죠. 입력할 때에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돌아가는 경우에는 글자를 따로 만들어서 그 상자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돌아간 친구들은 지워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 상자에 넣어서 쓰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 상자에 글씨를 담아 주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선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점선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채우는 색깔뿐만 아니라 윤곽선도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대시 눌러서 점선 확인을 해주시고요.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친구도 도형으로 만드는 거겠죠. 도형에 가시면 선으로 만들어지는 친구, 앞뒤에 화살표가 달려있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끝나요 라고 정확하게 도형의 끝자락에 갖다 대시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라고 점이 보일 거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도착하는 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도착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도형을 줄였을 때, 도형을 이동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선이 딸려오게 되니까 정확한 위치에 맞춰가지고 도형의 선 이어주시면 좋겠네요. 선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도형이 달라요. 그럴 때도 역시 서식에 가셔서 도형의 윤곽선에 화살표를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모양, 네모나게 시작해서 화살표로 끝나는 모양 이로군요. 선의 두께값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붙잡고 글꼴을 맞춰줄까요?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 홈에 가셔서 굴림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더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 해서 도형들이 마무리됐고요. 스마트 아트 찾아서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 화살표로 순서대로 이동하는 건 프로세스형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그룹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모두를 선택하셔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비교해 가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그 도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하시게 되면 모양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자리에 있는 이 하얀색의 점박이 보이시죠? 전체를 한꺼번에 조절해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절점 드래그 하셔서 크기 맞춰 주시고요. 스마트 아트를 작성하시고 나면 그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경사, 3차원의 벽돌이라고 경사진 부분은 이렇게 올록블록 할 거고요. 벽돌처럼 이렇게 돌아앉은 친구 모양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보시면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해 보이면 색상을 알록달록하게 변경하시고요. 스타일을 찾으셔서 3차원의 경사 적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역시 선택하셔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가시게 되면 색상은 단색으로 보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이 이렇게 돌아앉아 싸워요. 벽돌. 도형의 경우에는 전체를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 글꼴을 바꿔주실 수 있지만 스마트 아트는 독립적인 친구라서 얘를요 라고 따로따로 선택하셔서 글꼴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셔서 글꼴이 굴림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또 다른 친구 스마트 아트 통으로 선택하셔서 글꼴은 굴림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까맣게 보이는 친구는 까맣게, 하얗게 보이는 친구는 하얗게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작성이 다 끝나게 되면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애니메이션을 주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서 2번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1번은 왼쪽에 있는 친구, 2번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로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의 애니메이션 나누기 그리고 2번은 바운드 효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몽땅 다 쭉 왼쪽에 있는 친구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나온다고 했죠.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룹 그러면 한 덩어리로 묶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크게 덩어리로 선택하셔서 서식에 가시면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룹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애니메이션을 줄까요?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단추 누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기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옵션을 수정하셔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옵션 가시게 되면
가로 안쪽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역시 애니메이션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바운드라고 하는 효과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만들어진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1번 얘가 처음에 시작할 거고요. 2번 얘가 두 번째로 시작할 겁니다. 라고 애니메이션의 순서 보여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시기 전에 파일을 저장 한번 하시고 하이퍼링크가 잘 걸려 있는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라고 클릭하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 이 친구의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다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친구는 슬라이드 4번과 연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클릭 눌러주면 4번에 있는 독감과 관계 차이점으로 숑 하고 이동하는군요.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애니메이션 줬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거 왼쪽에 있는 친구 나오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친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12월 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셔서 내년에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